오케이. 자, 여러분 시험은 종료를 하고 1번의 답 뭔가요? 마이너스 1번의 4? 답은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4고요. 좋아요. 2번의 답은 1km. 1km. 2km.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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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번은 140. 140m. 4번의 답은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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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의 42. 답은 50명. 50명. 6번의 답은 5천. 5,500원. 500명.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아, 원 아니에요? 아이고 원이요. 쏘리. 단위가 틀렸네요. 5,500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 풀이할게요, 여러분. 스무스하게 막힘없이 풀이가 되신 분은 잘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문제가 이거 1차 방정식에서 뭐예요? 무수히 많다. 이거는 지금 1차 방정식의 특수해인 거죠. 무수히 많을 때 또는 존재하지 않을 때 요거네요. 그쵸? 2번에서는 뭐예요? 이거 거리 시간 속력 문제인 거죠. 그쵸? 그리고 3번은 기차 문제. 오케이? 이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 이 유형 파악 좀 하셨어요? 유형 파악 좀 하셨어요? 4번 문제 기본적인 소금물 문제고요. 5번 문제는 뭐예요 이거? 뭐 몇 명한테 나눠줍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림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던 거네요. 그쵸? 6번은 원가 정가. 그치? 지난번에는 그 시계 문제가 나왔었고, 그쵸? 이게 어느 정도 유형을 익혀놓는 게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음, 지금은 우리가 1차 방정식만을 시험을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단원평가 보고 또는 총괄평가 보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유형별로 문제가 딱딱 끊겨 있지 않아요. 최상위 라이트랑 최상위 이런 문제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비슷한 유형이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단원 평가를 보거나 총괄 평가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우리가 느끼기에. 위에서 했던 유형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어떤 유형이니까 어떤 걸 생각을 해야겠다를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설명서를 들어봅시다. 자, 특수의 문제. 우리는 뭘로 풀어요? 이거 어쩌고 x는 저쩌고예요. 만들어서 풀 거예요, 무조건. 그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요. 무수히 많다라고 했으니까 는 0이에요. 는 0이에요. 만들 생각을 해야겠지. 그치? 그리고 그 전에 선생님이 써놨다시피 x를 가지고 있는 거 한쪽으로 옮기고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 반대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 전에 전개부터 해야겠네. ax-6은 x-bx 더하기 3b 이만큼 이항시킬 거고 이거 이항시키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x는 3b 플러스 6입니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여기도 0이어야 되고 x의 개수도 0이어야 돼요. 따라서 b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2겠죠. a는 몇이에요 그럼? 3입니다 나오네요. 그렇죠? 좋아. 자,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A 대입해 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네. 그치? 대입해서 한번 써봤나요, 여러분? 써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하고 우리는 풀기 위해서 이거 분수 그대로 계산 안 했겠죠, 우리 그죠? 양변에 똑같이 24. 항상 말하지만 양변의 똑같이를 여러분도 2배의 습관처럼. 자, 그러면 요만큼에는 8이 분배가 돼야 될 거고 여기에는 얘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3이 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8x 더하기 8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2, 5x는 마이너스 2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 선생님은 딱 요 정도 여러분의 그 문제지에도 딱 요 정도의 풀이가 있기를 바래요. 괜찮나요? 어때요? 내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저도 더 거의 생략할 비슷해요. 것도 없고요. 좋아요. 더 생략할 것도 없고요. 딱 필요한 거 괄호 있으면 될 거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3번 문제 먼저 볼까요? 3번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좀 식상한가요, 이제? 뻔한가요? 그림 그려놓고 풀 네. 것 같아요, 그쵸? 좋아요, 좋아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선생님은 항상 그림 그릴 거예요. 알아도 그림 그릴 거고, 알아도 표 만들 거고요. 자, 800m 다리를 완전히 건넌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0일 때 실제 이동한 거리는 800 플러스 X. 그치? 얘가 2분 걸렸다라는 거. 그리고 1740m짜리를 건너는 것고, 그러면 전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1740 플러스 X. 이거는 4분 걸렸다라는 거겠지. 자,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이거 사실 문제에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라는 표현이 있으면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 얘기가 없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1번 상황과 2번 상황이 있는데 두 개에서의 기차의 속력은 같다라는 거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첫 번째 상황은 x 플러스 800의 거리를 시간이 2분 걸렸습니다. 이때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x 플러스 1740의 거리를 2분 걸려서 즉 4분의 1740 x 플러스 1740 요 두 가지 상황에서의 속력이 같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략할 건 생략해야겠지. 2분의 x 플러스 800은 4분의 x 플러스 1740 이거 써놓는 거 좋은데요. 결국에 이거 풀기 위해선 양변에 곱하기 4 할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거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서 2x 플러스 1600은 x 더하기 1742예요. 무슨 글씨냐 이건. 1742예요. 이렇게 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곱하면서 쓰겠다는 소리죠. 자, 따라서 x는 140m입니다. 끝이네요. 따라서 열차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여라. 100입니다. 아니 140입니다. 이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 이게 아니고 혹시나 열차의 속력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해야 될까요? 구해놓은 140을 대입해서 속력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만약에 속력을 구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대입해서 2분의 940입니다. 470입니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항상 단위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단위를. 이거 x 더하기 800이랑 x 더하기 1740 둘 다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쵸?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지금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70 미터 퍼 미닛. 분속 470m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꼬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치?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한 것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비교해서 내가 구해놓은 이 x가 뭔지를 알아야 돼. 표 속에 있어요. 알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승범이는 2번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보통 시속 4km로 걸어 다닌다. 자, 어느 날 10분 늦게 출발하게 되어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갔더니 10분 일찍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여기에서 집에서
4x는 12 곱하기 x 마이너스 학교 어떻게 10? 그리죠? 60분. 나 왜 교회밖에 생각이 안 나니? 학교 어떻게 네모 그리죠? 박스에다가 이렇게 깃발 가? 하나. 네. 이거에 네, 깃발 하나가 있어야 되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자, 보통 4km/h로 걸어가는데 어느 날 늦게 일어나서 12km/h로 걸어갔어요. 아니,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면 이때랑 이동 시간이 20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 시간은 얘가 20분이 더 짧아요. 맞죠? 10분 늦게 출발해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나는 이만큼 거리를 총 x 킬로미터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한 번은 걸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야 할 거고 또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에 대해서 x 킬로미터 속력이 4 속력이 12 그럼 여기는 4분의 x 여기는 12분의 x 자, 뭐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는 방정식을 풀 거면 뭐가 됐든 등식이 나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4분의 x 12분의 x가 같아지려면 얘가 더 큰 거죠. 이동 시간 20분 차이를 3분의 1 시간으로 바꿔줘야겠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선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12 해서 분배하는 것, 부호 챙겨야 하는 것 하나라도 틀리면 문제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3x 마이너스 4는 뭐가 나와요? 4x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x는 3x 그냥 아, x 아니에요? 3x 우변이 그냥 x 아니에요? 시간 속력 아니 우변이 그냥 그쵸 쏘리 여기가 곱하기 11을 해서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2x가 하니까 x는 2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 내가 구한 x는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x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따라서 2km입니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답을 쓸 때는 꼭 단위까지 써주도록 해야 합시다 여러분 4번 뻔한 문제입니다 뻔한 문제 소금물 문제 그림 그려서 풀면 돼요 여러분 지겹더라도 그림 그려주세요 알겠죠? 나중에 복잡한 문제 나왔을 때 그림 없으면 못 풉니다 5%의 소금물과 8%의 소금물을 섞어요. 얘는 5%짜리, 얘는 8%짜리. 섞어서 결과물은 6%짜리 300g, 여기에는 그럼 18g의 소금이 있다. 라는 거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쵸? 왜 그런 거야? 300g의 1%는 3이고 그거의 6배가 6% 그러니까 18g 나와줘야겠지. 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8%의 소금물이 몇 g인가? 여기 x라고 놓고 여기 300-x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한테 항상 조금 까다로운데 300-x의 5%라는 말은 300-x를 100등분 한 거가 얘가 5개 있다니까 300-x 곱하기 100분의 5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는 100분의 1500-5x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xg의 1%는 100분의 1x일 거고요. 8%는 얘는 8%라는 것은 100분의 1x의 8배인 100분의 8x 나오는 거고 우리는 소금물 문제 풀 때 결론적으로 소금의 양으로 풀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가 쉬운 거라고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소금의 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00분의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100분의 1500 마이너스 5x 더하기 100분의 8x는 18. 얘를 풀기 위해서는 양변에 똑같이 곱하기 100. 자, 분배 이만큼 해야 되고 이만큼 해야 되는 거죠. 1500 마이너스 5x 더하기 8x는 1800. 따라서 3x는 300이에요. x는 몇인가요? x는 1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나와요. 풀만한가요, 여러분? 틀린 사람 있나요? 혹시 4번 문제? 맞추셨나요? 다 맞췄나요? 주연이, 성현이 맞췄나요? 지윤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5번 문제 볼게요. 문제부터 깔끔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볼펜을 학생에게 나눠주는데 한 사람에게 5자루씩 주면 4자루가 남고요. 6자루씩 주면 46자루가 모자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미지수를 뭐라고 넣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학생이 X명이라고 하면 볼펜에 얼만큼 있다라는 거냐면 5자루씩 줬을 때 4자루가 남으니까 5x 플러스 4. X명의 학생에게 다섯 자루씩 나눠주고도 4가 남으려면 5x 플러스 4만큼 있어야 되고요. 이게 볼펜의 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6자루씩 적었을 때 46자가 모자라다를 하려면 6x 그리고 46자루가 부족하다. 얘가 볼펜의 개수네요. 따라서 얘도 볼펜의 개수, 얘도 볼펜의 개수. 그러면 5x 더하기 4는 6x 마이너스 46, x는 50. 학생은 50명이다 나와야겠죠. 아, 괜찮습니까? 그거 똑같이 나왔는데 계산 실수해가지고 틀렸어. 계산 실수하면 안 돼요. 뭐에서 계산 실수요? 계산 실수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5x 플러스 4는 6x 마이너스 46. 이거 다음에서 계산 실수가 나왔다고? 네. 답이 뭐가 나왔어? 42요. 아, 서운하네요.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도 또 계산 실수가 나왔어?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6번. 원가 정가 우리한테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항상 우리는 똑같이 풀면 돼요. 원가, 정가, 할인가, 그리고 할인가를 가지고 이익을 만들 수 있죠. 4,000원인 미니 꽃다발이 있어요. 원가래요. 이 꽃다발을 정가에서 20%를 할인해요.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20% 할인하면 100분의 80A가 될 거고요. 원가의 10%의 이익을 얻었대요. 이익이라는 거는 그럼 얼마인 거야? 400원이 이익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미 나와야 돼. 할인가가 얼마여야 되나요? 400원의 이익을 남기려면 100분의 80A 즉 5분의 4A가 몇이어야 되는 거죠? 400. 그렇죠. 이게 400이 아니고 4,000. 4,400원이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A는 5,5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정가는 5,500원이다. 끝나는 거네요. 오케이. 자,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할인까지 해야 할 줄 몰라서.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복습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한테는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항상 하는 말이 여러분이 돈을 안 써봐서 그래요. 이익이 남는다. 장사를 해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4,000원에 내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았을 때 400원의 이익이 나오려면 판매는 4,400원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치?
그 4,400원이 얘구나라는 게 아이고 얘가 4,400이구나가 자연스럽게 오면 원가 정가 문제는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다시 녹화를 하고 우리는 최상위 24페이지네요. 페이지 24페이지. 지난 숙제 스텝 1, 2 볼 건데 스텝 1의 5번 먼저 질문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정수 A, B를 나타내는 점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3이래요. 그쵸? 자, 근데 절대값 A가 8이라고 했거든요. 그쵸? 네, 지금 녹화할 거예요. 자, 여러분. 5번에서 이게 말이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두 정수 A, B를 나타내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수가 3이래요. 그쵸? 자, 이거 무슨 뜻이야? 수직선에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요. 맞죠? 자, 같은 거리에 있다. A에서 그리고 B에서 A, B를 나타내는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거에 말을 이해를 하면 쉬워지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얘는? 가운데 있는 점 A와 그렇죠. B. 이거는 A와 B의 가운데 있는 점 우리가 전문용어로 중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3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표현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절대값 A가 8이라잖아. 그치? 여러분 그러면 A는 몇일 수가 있어요? 8 또는 마이너스 8. A는 8 또는 마이너스 8일 수가 있어요. 그쵸?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A가 8이라고 해볼게요. A가 8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는 말이 안 돼요. 그치? 왜? 8보다 오른쪽에 3이 위치하는 건 수직선상에서 맞지 않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커지는 게 수직선이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B인 거니까 이거는 첫 번째로 A가 8인 거예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8이면 자, 왼쪽으로 3만큼 왼쪽으로 8에서 3으로 가려면 5만큼 가야 되니까 B는 몇인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2.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게 말이 이해가 되면 할만하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리고 중간점에 3이 있어요. 여기가 B예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는 거랬죠. 그렇죠? 자, 마이너스 8에서 튕겼네. 유소리가 튕겼나 봐요. 잠깐만, 유소리가 첨가 중인데. 자, 그래요. 마이너스 8에서 3까지의 이 거리는 여러분, 이 거리가 1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또 11을 오른쪽으로 가주면 B에 해당하는 숫자는 14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B에 가능한 값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또는 B는 14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게 값을 쓸 때도 B는 마이너스 2, 14라고 쓰는 것과 B는 마이너스 2 또는 B는 14라고 쓰는 거 얘는 조금 달라요. 여기 콤마 찍어 놓는 건 여러분 AND잖아요. 그쵸? B가 마이너스 2이면서 B가 14일 수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또는 표시가 상당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야, 크로마키 바꾸는 거 그만하세요, 지은아. 알겠니? 그만하세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맞아요. 얘가 질문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맞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 꼭 티하세요. 알겠죠? 별도 하고 티도 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잖아. 이게 어렵다니까?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항상 수직선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0이고 여기가 A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절대값 A를 알기 위해서 절대값 A의 의미를 생각하면 0부터 A까지
거리를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말하죠. 거리를 구할 때, 차이를 구할 때, 거리를 구할 때 얘는 어떻게 한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작은 거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큰 게 0이고 작은 게 a예요. 0에서 a를 뺀 게 절대값 a고 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이 설명하는 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정말 선생님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깔끔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절대값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게 절대값이다 라를 생각을 해주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친구는 마이너스 플러스 A.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절대값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2a가 될 거고요. 그냥 2a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이제 요 덩어리를 봐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a예요. 여러분 a가 0보다 작다는 게 문제의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A. 그쵸. 얘는 0보다 커져요. 그쵸. 자, 그러면 0보다 큰 것의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마이너스 a를 볼 거예요.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그러면 이때의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뜻하는 건 뭐야? 0에서 마이너스 a까지 거리 물어보는 거야. 거리 구할 땐 큰 거에서 거에서 작은 걸 뺄 거야. 마이너스 a에서 0을 뺄 거야.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절대값 마이너스 a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놓고 이 친구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a로 나오니까 결과가 a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최종적으로 답은 4a입니다. 가 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절대값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정말 최악으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떼고 나오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진짜 창렬이 표정 그건 진짜 최악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한다라는 거 알겠죠? 우리 원 다 잘 배우고 있네요. 너무 뿌듯하네요. 알겠지? 선생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고 했던 설명 또 하고 했던 설명 또 하고 했던 설명 또 할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서 분모가 14인 걸 찾아달래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14분의 분모를 분모 A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가 찾는 유리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찾는 유리수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7분의 9 초과이지만 3분의 1 미만이길 바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비교할래요? 우리 이제 이거 뭐 해달라? 분모를 42로 둔다. 그치. 우리 지금 뭐 해달라는 거야?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사실 이거 분수의 대소 비교를 하려면 분수끼리 크고 작은 걸 파악을 하려면 우리는 통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룡이가 말해준 대로 42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42분의 3a가 될 거고 42분의 몇이에요? 여기는 마이너스 54 되는 거고 여기는 42분의 14. 4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개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정수가 아니려면 정수인 경우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거? A가 14일 때? 그렇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점 몇이잖아. 얘를 수직선으로 대충만 나타내 보면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여기 3분의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7분의 7, 그러니까 마이너스 7분의 9만 나타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7분의 9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정수가 되게 하는 유리수 A는 뭐밖에 없어요, 사실. 얘랑 얘밖에 없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4인 거 빼줘야 하고요. 얘는 안 된다는 거 A가 0인 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이제 우리는 분수에서 대소 비교할 때 이미 통분을 해놨기 때문에 분자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쵸?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이거 대충 써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고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분자만 비교한다고 했어요. 3a가 마이너스 54보다 커야 해요. 14보다는 작아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17부터 시작하겠네요. 그쵸? 3 곱하기 마이너스 17 하면 마이너스 51이네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18 하면은 마이너스 딱 54가 되니까 똑같아져 버리니까 안 되죠. 우리는 마이너스 54보다 큰 상태를 원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5 이렇게 쭉 하다가 어디까지? 13까지 세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아니지. 뭔 소리야? 4까지. 3 곱하기 4 하는 게 10이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 예. 이게 짝수는 안 되지 않아요? 그럼 분모가 안 되고, 그렇죠. 분모가 14여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2의 배수도 빼야 되는 게 2의 배수, 7의 배수를 다 빼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숫자를 쭉 써볼게요. 마이너스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안 되는 거 마이너스 14 제껴야 되고 0 제껴야 되고 여러분 14가 유지가 되려면 분자에 있는 게 2의 배수면 안 돼요. 또 6, 4, 2, 2 이렇게 4까지 지워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지워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7의 배수 7의 제껴야 배수. 돼요. 그래서 14는 또 지워지고 마이너스 7 지워야 되고 요거밖에 없네요. 자, 그럼 몇 개인가 구하는 거 맞나요? 몇 개일까? 세봅시다. 여러분 이거 순서 셀 때도 조심히 세야 우리 안 틀려요. 9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요. 하나, 둘, 셋. 14 두 번 빼줬어요. 그냥 아니다. 9개요. 14분의 잠깐만. 10개 아니에요? 아, 네. 여러분 답은 10개인데 여러분 그 답안지에 답이 20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문제에서 기하분수라는 표현이 없어서 약분이 되는 걸 그냥 살리면 된대요. 이거 그냥 다 살리면 되는 거래요. 기하분수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사실 문제가 조금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작은 수 구해야 합니다. 그쵸?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숫자를 그냥 대입해서 풀어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자, 이거 봅시다. 0이 되면 안 돼요. 그쵸. 근데, 이거 봅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얘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렵겠는데, 여러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초가 2분의 1 미만이면요. 여러분, A보다 1 큰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초가 2분의 3 미만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원래 A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초가 2분의 1 미만인 수가 A라면 A보다 1 크면 말 그대로 한 칸씩 옮겨가서 새로운 범위가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괜찮나요? 이게 사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부등식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크게 막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니까 1 크면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다 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거를 생각해 주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작은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A 플러스 1은 다시 한번 A 플러스 1은 2분의 1에서 2분의 3 사이에 있는 수예요. 맞죠? 자, 절대값 A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 초가 2분의 1 미만일 때 절대값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 A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미만?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연아. 절대값은 거리라 그랬죠, 그쵸? 2분의 1 미만? 근데 청년아 생각을 해보자. 이제 0이고 1이고 2분의 1 미만만 얘기하면 요 범위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가. 맞죠?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절대값은 거리라 그랬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음마상가에서 자 그림 오랜만에 한번 또 나옵시다. 자, 여기 대치역이에요. 여기 음마상가예요. 여기 S온이에요. 요만큼 100m고 이만큼 1500m예요. S온에서 음마상가까지의 거리, 음마상가에서 S온까지의 거리 몇이에요? 라고 할 때 마이너스 1400m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무슨 소린가 어리둥절하지? 없죠. 거리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양수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절대값이에요. A의 절대값이에요. 지금 물어보는 게. 거리예요. A의 거리예요. 0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예요. 뭘 생각해야 돼? 이거는 0 이상으로 나와야 되는구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 A는 0 이상 2분의 1 미만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혹시나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 지금 지금 3 대치역이랑 음마 그 S선 그 상황 좀 다시. 요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마상가에서 S온까지의 거리를 물어보면 우리는 1400m. 그래, 그 1400이라고. 근데 절대값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이 거리가 마이너스 1400m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요. 절대값은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A는 0 이상이다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절대값 A는 0 이상 2분의 1 미만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했네요, 이제. 그쵸? 여러분, 절대값은 어떻다?
음수가 되면 안 안 돼. 돼요. 음수가 안 돼요. 0은 돼요. 0은 돼요. 어떻게? 절대값 0은 0인 거죠. 0에서 0까지의 거리는 0인 거죠. 그렇죠? 자, a 플러스 1분의 1을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거 설명. 그냥 4분의 1로 생각해서 풀었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 대입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거 a는 4분의 1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 a는 0입니다 해도 돼요. 창용이 아까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저 0으로 했는데 됐어요. 0으로 하면 되는 게 맞아요. 창용이 아까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아, 그냥 0이 나온. 괜찮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 a는 절대값 0이니까 0이죠. a 플러스 1은 1이죠. 그리고 얘는 0 빼기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1 더하기 0분의 1이니까 얘는 1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이 친구가 나오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a는 0입니다. 대입해주면 돼요. 창룡이가 아마 a는 0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분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1 플러스 a분의 1이 있을 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a가 안 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a가 안 되는 거. 마이너스 1. 그렇죠. 왜? a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건 얘는 유리수예요. 유리수에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일 수가 없는 거죠. 왜? a 플러스 1은 0이면 안 되니까 이항시켜서 a는 마이너스 1일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잘했습니다. 민준이 굿. 자, 19번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a 몇으로 해볼까요? 3분의 1로 할까요? 3분의 1로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2니까 3분의 7분의 1이에요. 얘 몇 나오는지 7분의 3. 계산이 되셔야 해요. 오케이. 되나요? 자, a분의 1은 어때요? 얘는 3분의 1분의 1이니까 3. 3이고요. 3a는 우리는 지금 1. a는 3분의 1이에요 라고 생각했으니까 3a는 1이고요. 얘는 그럼 1분의 1이라서 1이겠네요. 자, 마이너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가장 큰 수 알고 싶거든. 얘는 그냥 음수네요. 그쵸? 그냥 음수네요. 생각할 필요가 없네요. 자, a 제곱분의 1은요. 9분의 1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면 좋아요. a 제곱은 9분의 1이고 얘는 9분의 1분의 1이니까 9. 9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에요. 끝. 오케이. 자, 여러분 8시인데 우리 쉬는 시간하고 8시 2분까지 들어옵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4번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 수 있어요. 절대값 x에서 절대값 y를 뺀 게 1이래요. 그런데 절대값 y가 2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0에서부터 y까지의 거리가 2라는 거거든요. 그럼 y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1는 y는 2인 거죠. 그쵸? 자, 좋아.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절대값 x에서 절대값 y가 2라고 했으니까 이거가 첫 번째인 거고 이거니까 우리는 절대값 x가 3인 걸 원해요. 얘는 무슨 말이냐? x가 마이너스 3인 첫 번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x가 3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m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해봐. 첫 번째로
x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는 절대값 x 플러스 y가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3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y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면서 y가 2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라서 그냥 5가 되는 거고요. 얘는 x 플러스 y를 했을 때 마이너스 3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나요? 지금 스무스한가요? 네. 두 번째는 x가 3일 때 역시 이번에도 요 경우잖아.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x가 3일 때도 y도 2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y는 역시 3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1이 될 거고 절대값 x 더하기 y는 3 더하기 2니까 그냥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5일 때고요. 최소값은 1일 때 따라서 m 더하기 n은 6입니다.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물 좀 떠올게요. 자, 7번. A는 0보다 작대요. B는 0보다 크대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의 2배와 같대요. 그렇죠? 여러분 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수직선에. 오케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일 때 이만큼이 A라는 소리겠네요. 자, 절대값 B가 나타내는 게 이만큼이에요. 맞습니까? 절대값 B의 2배가 A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A의 절대값 0에서 A까지의 거리는 0에서 B까지 거리의 2배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요. 그리고 A가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는 말 그대로 수직선에서 0보다 왼쪽에 그려져야 할 거고 B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보다 오른쪽에 B가 그려져야 한다라는 거네요. 괜찮죠? 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B를 A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0보다 큰 A겠죠? A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B는 여러분 뭘로 할까? T라고 하겠습니다. B가 몇인지는 몰라도 T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는 도현이 화면 잘 보고 있는 거 맞니? 설명 잘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딴짓하지 마세요. 네. A는 마이너스 2T가 될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는 2T. 2t. 그쵸? 2T가 되는 거네요. 자, 마이너스 T는요. 얘는 마이너스 T가 될 거고요. 2분의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T 더하기 마이너스 T니 마이너스 2T가 되네요. 그쵸? 마이너스 t. 얘를 반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t. 2분의 1T 되는 거겠네요. 좋아요. A 마이너스 B는요. 마이너스 2T에서 T를 빼니까 마이너스 3T 되겠네요. 괜찮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T는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T는
마이너스 2분의 1t가 될 거고 마이너스 3t는 여기가 a 마이너스 b 되겠네요. 이것도 2분의 a 플러스 b로 써야 되겠죠. 그냥 부등식으로 써도 돼요? 그렇지. 문제에서 관계를 부등으로 사용하려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이거를 수직선에서 보여주려고 한 거고요. 네, 다시 또 쓰기 귀찮네요. 여러분 부등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쵸? 쓸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할 때 집중을 진짜 잘해줘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은 온라인 수업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온라인 수업할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안 걸리고 딴짓을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장 강의랑 동일하게 최대한의 집중력으로 이 수업 시간에 많은 것을 얻어갈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코로나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고 얼마 동안 온라인을 하게 될지 몰라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보장을 못 드려요, 여러분. 진심으로. 알겠죠? 진짜예요. 자, 일요일 못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 못 와요, 여러분. 알고 있죠?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수 A와 B의 부호를 말하래. 자, 절대값 A가 2B, 절대값 2B에 아니지. 절대값 2B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절대값 B의 2배와 같대요. 자, 근데 얘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A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니?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당연히 남는 거예요. 0보다 작지 않고 남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가 절대값 2B, 절대값 B의 2배래. A는 더 크대. 두수의 부호가 같대. 두수가 부호가 같대. 그러면 생각해봐. 둘 다 첫 번째로 A도 0 미만, B도 0 미만이면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A여야 A의 절대값이 B 절대값의 5배입니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여기다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 그리고 절대값이 2배다라면 0일 때 여기가 A, 여기가 B 나오겠네요. 그렇죠? A 절대값이 B 절대값의 2배인 거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부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도 0보다 크고 B도 0 초과이다. 이렇게. 여러분 답 쓸 때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수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알겠죠? 답 쓸 때는 특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어디다 표현을 해야 되니? 여기다가 가우스 기호라고 써주세요. 선생님,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마이크가 약간 뭐에 가려져 있는 소리처럼 들려요. 왜 그러지? 멀리 있는 프로젝터에서 나는 소리가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기록 중이고. 자, 가우스 기호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걸 수직선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알겠죠? 여기 0이고 1이고
2고 3일 때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요거 하나는 칠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 뭐뭐 이- 이상? 어, 뭐뭐 미만. 선수 x가 1 이상 2 미만이라면 이거라면 만약 이렇다면 가우스 x라는 숫자는 1입니다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사실? 한 번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가우스 x가 n이라면 가우스 x가 n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x의 범위는 n 이상 2 플러스 1 미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꼭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익혀야 되는 필수적인 거예요. 요거 먼저 필기부터 합시다, 여러분. 요 내용만. 세 개 따시면 돼요, 그냥. 근데 잘 보이게 좀 색깔도 좀 해서 하이라이트를 해주세요. 자, 근데 가우스만 들어봤는데. 필기 내용 짧으니까 가우스라는 거 우리 가우스 계산법 덧셈 할 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규칙된 거. 맞아요, 맞아요. 어, 자, 그러면 요거 이거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7이라는 숫자는 여기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3.7이죠. 마이너스 2.5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7.1은 7하고 8 사이에 있을 건데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3.7은 몇으로 나오겠어요? 지금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에 있는 수예요. 그쵸? 마이너스 3.7이라는 건. 마이너스 3.7은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 미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쵸?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에 있는 수를 가우스 처리하면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Z 7.1은 그럼 가우스 7.1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7 나오면 되겠네요. 이제는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해주면 절대값 마이너스 4 더하기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냥 절대값 7을 해주면 되니까 4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7 해서 답은 8입니다. 나와주면 끝이네요. 얘 자체를 이해를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이겠죠,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XY에 대해서 3분의 XY의 중점의 좌표를 하트로 나타내겠대요. 여러분, 근데 이 중점을 나타내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중점을 나타내야 되는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수직선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지금 1-1에서 방정식 수성이 라이트에서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좌표 평면을 할 건데, 뭐 이런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X축이에요. 네. 그림 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점 구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수직선상에서 중점을 구할 수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중점을 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중점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중점을 구한다는 건 평균이라는 뜻이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5와 13의 중간 지점 수직선상에서 구하라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림은 그려봐. 여기 5야. 여기 18이야. 그러면 중점을 알고 싶어. 중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똑같이 나누는 데가 중점이야. 맞니? 이 이상해. 13이라고 말을 하면서 선생님이 왜 18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자, 그럼 해봅시다, 여러분.
그냥 18로 할게요, 여러분, 그냥.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5에서부터 18까지가 길이가 몇이야? 이 길이가 13이지, 그치? 네. 지훈아, 그거 좀 하지 마라. 자, 지훈아, 자, 그러면 이 13을 반띵하려면 6.5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5보다 6.5 크거나 아니면 몇보다 18보다 6.5 작거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평균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뭘 할 거야? 5랑 13을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5 더하기 18 나누기 2. 8을 반띵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거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많이 했어요. 사실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어떤 두 수를 더하면 A 더하기 B는 몇이라고 할까? 10, 4? 20, 2? 26이에요. 근데 A가 아니 두 수는 차이가 3이에요. 아니 차이가 4예요. 이렇게 할게요. 4예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뭘 하니? 이 26을 정확히 딱 반띵을 해주는 거죠. 13, 13으로 반띵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 차이가 4가 나려면 2 내려가고 2 올리고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합치세요. 두 개를. 알겠어? 자, 그러면 나는 중점을 구하는 걸 이렇게 하트라는 기호로 나타내겠다는 거죠. 두 점 A, B에 대해서 A 절대값의 2배가 B 절대값의 2배래요. A와 B는 부호가 다르고 A 더하기 B는 4래요. 여러분, 그쵸?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A랑 B는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던가, 아니,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예요. 곱해서 음수니까 이거던가 이거던가 첫 번째 경우던가 두 번째 경우인 건데 여러분 더한 값이 4라는 건 무슨 뜻이야? 더한 값이 4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 저요. A 더하기 B가 4인 양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동영 선생님 그냥 설명할게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지금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런데 무슨 뜻이냐? 양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일 때 여기에 양수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음수 A랑 B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조건을 찾아주면 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A의 절대값 2배가 B 절대값과 같대요. 그러면 이게 A일 거고 이게 B일 것이다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좋아요. 그런데 A 더하기 B가 4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몇일까? 어떻게 구할까, 이건? 머리가 아프다. 얘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이 A라는 숫자가 음수니까 얘를 마이너스 T라고 잡으면요. 그러면 B라는 숫자는 몇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요거 한 칸이 T예요. 0에서 T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2t. 숫자가 잘했어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고 그러면 T만큼 한 칸, T만큼 두 칸 가서 따라서 B는 ET. T입니다 되네요. A 더하기 B 얘가 마이너스 T 더하기 2T 이게 4인 것 따라서 T는 4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알아요. 이제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B는 몇이다? 8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점C가 나온대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8의 중간점은 어떻게 될까? 2. 4와 마이너스 8의 중점 마이너스 4와 8을 더하고 2를 나누면 4를 2로 나누니까 2가 되고 또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마이너스 4와 2의 중점. 4와 2의 중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건 2 나누. 마이너스 2를 반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몇이에요? 마이너스 1. 1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오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얘를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고 그러니까 이거다가 결론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필기 좀 할까요? 여러분? 자, 다음 아닌가? 필기하고 있나? 자, 12번 봅시다. 두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자, 문제에서 말하는 요 동시에 만족하는 여러분 요거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동시만족, 동시만족, 동시만족. 그죠? 자, 정수 x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하여라. x의 절대값이 2초가 7 이하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보다는 넘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소리인데 자, 0이고요. 2, 7에서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이죠. 그렇죠? 땡큐. 마이너스 7에서 요거까지가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자, 그 와중에 두 번째,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게 얘가 첫 번째 범위이고요.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7초가 요쯤에 4가 있겠네요. 얘를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그럼 어디가 될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7초가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표시하시면 할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거가 되겠네요. 얘랑 x가 2초가 4 미만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구해달래요. 근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정수 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정수 x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큰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나요? 아니 뭔 소리야. 마이너스 3이죠. 미쳤나 봐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요. 자, 15번, 16번. 여러분, 여기 스텝 3는 지금 나중에 남겨놓고 하고요. 바로 우리 다음 단원 스텝 1으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절대값 x가 5분의 13 미만 또는 절대값 x는 3분의 1 초과 3분의 13 이하 정수 중 공통이 아닌 정수를 구하래요. 아, 이거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만 잘 하면 할만할 텐데 여러분 절대값 x가 5분의 13 미만이다라는 거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0 이상 2분의 5분의 3 미만. 2분의 5분의 3? 2와 5분의 3. 아, 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절대값 시키면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0에서부터의 거리가 5분의 13보다 작다라는 게 이거 그냥 분수하지 말고 이거 해볼까요, 여러분?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3이에요 하면 우리는 x가 마이너스 3 또는 x가 3이에요. 이거 쉽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것도 해봅시다. 다음 단계로 절대값 x가 3 미만이에요.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은 0에서 3인 거, 마이너스 3인 거, 거리가 사이인 거 이렇게 나와야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초가 3 미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 1번식이라고 해주면 1번식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5분의 13초가 5분의 13 미만 되는 거겠네요. 알겠나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친구 x의 절대값이 3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3보다는 작대요. 3분의 13이라는 건 4. 얼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수직선을 그리면서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0이고요. 1이고요. 4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4예요. 3분의 1 초가 3분의 13 이하가 음수에서도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는 범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3분의 13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또는 x가 3분의 1 초가 3분의 13 이하다.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공통이 아닌 정수의 개수예요. 그러면 두 범위를 동시에 수직선에 나타내 줘야 할 거예요. 그렇죠? 수직선을 쭉 그립시다. 0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2, 3, 4. 첫 번째 거부터 색깔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13. 여러분 2점 몇이죠? 마이너스 2점 몇이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3 여기네요. 그리고 5분의 13 역시 2점 몇이니까 이렇게. 이게 1번의 범위예요. 2번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3.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초과 미만 여기까지. 자, 3분의 1 초과 4와 3분의 1 이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어요? 공통이 아닌 정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0, 3, 4 따라서 5개입니다. 해줘야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 맞추신 분, 한 번에 맞추신 분, 한 번에 맞췄나요? 한 번에 맞췄나요? T 하시고요, 여러분. 이 필수는 수직선입니다. 알겠어요? 필수는 수직선이에요. 범위 문제 풀 때 수직선 꼭 그려서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죠? 익숙해져야 돼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수 x, y, z 대소관계 부등호. 자, x는 이렇대요. 그러면 x는요. 2초가 x의 절대값이 2초가 3 이하. x는 정수래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서 일단 나오나요, 여러분? 정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는 3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x, y는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는 3. 마이너스 3이 안 되고 x는 3으로 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서 가져가야 되는 건 y가 마이너스 3초가다 라는 것만 챙겨가면 돼요. 그렇죠? 자, 수직선 위에서 yz는 x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x가 y와 z 중점이다. yz의 중점이 x입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y의 좌표와 z의 좌표를 더해서 반띵 해준 게 3이다니까 따라서 y 플러스 z y의 좌표와 z의 좌표를 더하면 6이다가 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z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뭐가 나와야 되나 이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정수이다. 얘 읽고 감이 오면 되죠? 0. 절대값이 가장 작다는 그렇죠. 0인 거죠. z는 0. 따라서 합쳐서 6이 되는 0과 y는 6이다가 되는 거니까 수직선상에서 0, 3, 6이죠? z예요, y예요, x예요. 부등호를 사용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 요거 읽자마자 무슨 뜻인지 바로 떠오르면 됩니다. 이거를 보자마자 정수 x는 이거인 게 보여지면 돼요. 모두 3,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19번 이거 계산만 잘하면 돼요. 알겠죠? x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할게요. 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얘가 x인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x제곱은 4분의 1이고 절대값 x는 그냥 2분의 1이고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x 세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8분의 1분의 1은 마이너스 8이고요. 아마도 제일 작겠죠, 얘가? x제곱분의 1은 x제곱이 4분의 1이니까 x제곱분의 1은 4분의 1분의 1은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x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일 것. x제곱은
4분의 1인데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인 것. 자, 가장 큰 수 얘겠고요. 가장 작은 수 얘겠네요. 따라서 답은 b분의 a는 마이너스 2가 해주면 끝나겠네요. 답 아니지 않아요? 답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아니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정해진 게 아니고 x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b분의 a를 뭐분의 뭐? 얘분의 얘. x 3제곱분의 1분의 x 제곱분의 1 얘는 번분수 계산해주면 X x가 분모랬죠. 그쵸? x 제곱분의 x 제곱이니까 x입니다. 나왔어요. 오케이. 깔끔. 계산 선생님이 출국하면서 진행할 건데 여러분 출국하고 선생님이 막 수업 나간다고 모르는 거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뭔가 좀 계산이 내가 아는 건 저게 아닌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10번 우리 항상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항상 어렵거든요. 자, 10번 문제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항상 선생님은 말로 이렇게 풀어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고 그거에다 3 더해 준다고. 그러면 계산 순서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A 빼기 B를 해야 돼. A를 구하고 B를 구해야 돼. 얘 먼저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를 해야 되는 거네.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안 하려면 한 번만 쓰면 돼요. 5에서 마이너스 9를 빼고 3을 더할 거예요. 계산하면 몇이니 이거? 17 17 좋아요. 17과 마이너스 1을 하면 17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3을 더하니까 18 더하기 3에서 21 얘가 A예요. 하나 나왔고요. 자, B는 계산을 우리는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를 해줘야 되네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얘보다 3 크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5가 되고 5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죠. 그렇죠? 자, 5와 마이너스 5를 하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고요. 3이 커요. 13이에요. 얘가 B예요. A 마이너스 B는 그러면 7 8 가 해주면 되겠네요. 선생님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꾸 선생님한테 페이크 넣고 있어요. 뭔가. 자, 좋습니다. 선생님가 저렇게 항상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자, B-A, 이거 안 할 거고요. 이거 안 할 거고요. 이거 똑같은 문제 했으니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새로운 연산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읽는 문제를 잘 해줘야 돼요. 읽는 문제. 자, 문제 읽어볼게요.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모든 유리수의 합이에요. 자, 3분의 1과 4분의 3 사이의 분수 중 분모가 12네요. 그러면 12분의 4 그리고 12분의 5 사이에 있는 유리수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분모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2분의 t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12분의 5, 6, 7, 8, 9, 5, 6, 7, 8 할 수 있는데 12분의 5, 12분의 6 안 되고 12분의 7 되고 12분의 8 안 되고 12분의 9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자,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모든 유리수의 합이에요. 자, 마이너스 4분의 7에 가장 가깝대요.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4분의 7은 여기겠네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거. 자, 따라서 나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2이고요. 이게 가에 해당하는 수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와 2분의 1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유리수. 여러분 우리 이거 오늘 좀 여러 번 나오는 것 같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1 나누기 좋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와 2분의 1의 전문 용어로 중점이라고 한다고 해서 2로 나눠를 마이너스 3분의 2와 2분의 1의 합을 여러분 요거 할 때 선생님은 항상 이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6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 오케이?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입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얘랑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네, 계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안 틀리고 안 헷갈리고 할 수 있죠? 마이너스 그냥 짝수면은 그 지수가 짝수이면은 그냥 짝수가 되고 하나 나올 거고, 그치? 음수를 제곱할 때에도. 자,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게 함정이겠네요, 이 문제에서, 그치? 그럼 1이네요. 제곱, 그치? 그러면 음수 곱하기 음수 곱하기 양수 1이다 하면 되겠네요. 자. 하시면 되겠네요. 그냥. 자, 19번 보면 A가 B보다 작대요. A 곱하기 B는 0보다 작대요. 두 수의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A가 B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A가 음수, B는 양수.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와 같은 것은 하면은 얘는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이제? 각각 따로 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좋습니다. A가 0보다 작다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 A는 0에서 A를 빼서 마이너스 A입니다. B는 0보다 커요, 지금. 그러면 절대값 B는 0보다 큰 B에서 0을 빼니까 B인 거죠. 따라서 절대값 A가 절대값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입니다. 2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오케이?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 A, B 0보다 작대요. 근데 A 더하기 B가 0보다 크대요. 두 수의 부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0이고 여기 양수가 있을 때 여기 음수가 있다. 말로 표현하면 양수는 음수보다 절대값이 크다? 좋아요.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고 음수다 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같고요. 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0밖에 없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잘 따라오셔야 될 거예요. 설명 계속 빨리 합니다. 자, 여러분 22번에서 활용된 계산 법칙을 써라. 이거 뭔가요, 여러분? 뭘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분배 법칙이요. B 더하기 잘했어요. A 곱하기 C가 되니까 이거 분배 법칙. 이렇게 덩어리 통째로 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덩어리를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배 법칙. 계산 법칙을 써라. 답 끝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얘를 좀 알아볼까요? A 곱하기 B가 7인 걸 알아요. B 더하기 C 곱하기 A가 마이너스 8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2 곱하기 3, 3 곱하기 2랑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B 더하기 C에 A가 곱해지나 A에 B 더하기 C가 곱해지나 결과는 당연히 같습니다. 얘를 바꿔 써볼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8이다. 분배할 거고 AB 플러스 AC는 8, 마이너스 8. B 더하기 AC가 마이너스 8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AB가 7인 거 알아요.
AC 더하기 7이 마이너스 8이에요. A 곱하기 C는 마이너스 15. 아, 너무 쉽다 하면 되겠네요. 자, 24번. 여러분 이거 지금 3분 정도, 2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3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 푸는 요령보다는 당연히 계산 순서 먼저 파악하고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여기 괄호를 가장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죠? 2에서 3분의 4 빼면 몇이에요? 3분의 6에서 3분의 4 빼니까 3분의 2. 3분의 2. 자, 그럼 한 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3분의 11이고요. 17분의 6이고요. 그쵸? 그리고 2분의 3 한 다음에 다 곱해요. 빼기 34분의 15 할 거고, 중요한 거 빼먹으면 안 되는 게 9를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괜찮나요? 자, 이제 약분을 할 거죠, 우리는. 약분을 할 건데, 약분을 할 때도 무식하게 그냥 다 약분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34분의 15를 빼야 돼. 이 계산 결과에서 34분의 15를 빼야 돼. 그치? 약분을 한다고 신난다고 이걸 다 약분을 근데 하면 그 17 곱하기 2가 33이니까 3이랑 3끼리야. 이거에 2를 살려놓는 게 좋다라는 뜻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약분은 얘랑 얘의 약분에서 2만 살리죠. 여러분 그리고 그 얘기를 했었죠. 그 약분할 때 분자 약분한 거는 꼭 요 윗줄에다 써주시고 분모 약분한 결과는 밑줄에다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덜 헷갈려요. 이게 실수 안 하는 꿀팁이에요, 진짜. 자, 그러면 34분의 22 곱하기 3하니까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4분의 81 되는 거 맞습니까? 계산 잠깐만요. 자, 다음 쭉 넘어갈게요. 자연수가 아닌 거 계산하면 되고, 계산하여라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는 오히려 쉬울 것 같고, 이 절대값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하던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 2, 3, 4 중에서 한 문제만 골라볼까요? 선생님이 뭐 해볼까요? 13번 어때요? 13번. 13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3번. 자, 좋아요. 33번 볼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인데 계산 순서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풀 때도 그냥 검정색만으로 풀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반칙하지 않고 그냥 검정색으로만 풀어볼게요. 제곱할 거고 요구할 거고 중괄호 안에서 계산한 결과를 계산해서 제곱한 결과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얘 나누고 최종적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나눠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네요.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8 더하기 18 할 거예요. 이게 중괄호 안의 결과인데 얘는 10 끝났네요. 중괄호 10이에요. 그럼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8 나누기 10이 되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곱하기 4 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10분의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약분해서 마이너스 5분의 16 분수를 써도 되고 소수를 써도 되고 보통 근데 중등 과정에서 답 쓸 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분수꼴로 많이 쓰죠, 그렇죠? 최종 형태의 약분된 비약분의 최종 쓰겠죠. 자, 근데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0번 한번 해볼래요? 32? 32 정답. 마지막에 잘했어. 자,
맞았다. 여러분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가 나오신 분들 굉장히 잘못됐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양수 절대값이든 아, 맞다. 절대값이네. 아니면 0이 나오던가, 그쵸? 자, 아마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긴 해요. 요거 보고 알아야 되는 거, y가 5일 수 있고, y가 마이너스 5일 수 있다 했죠. 자, 식으로 돌아오면 절대값 x에서 5를 뺀 게 11이니까 얘가 16인 거고, 그러면 우리는 총 두 가지씩 해서 네 가지 영어가 나와요. 그쵸? x는 16, y는 5일 때가 있고, x는 마이너스 16, y는 5일 때가 있고, x는 16인데 y는 마이너스 5일 수가 있고, x는 마이너스 16인데 y는 마이너스 5일 수가 있고, y 마이너스 x는 이 경우에 마이너스 11, 절대값 씌우면 11, 5에서 16 되면 절대값 21, 21,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 해봐서 알아요. 얘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1이니까 그냥 21이에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6의 절대값은 절대값 11이니까 그냥 11이에요. 그쵸? 최소는 11이고요. 최대는 21이라서 얘 절대값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쵸? 따라서 32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괜찮습니까? 네. 아마 마이너스 21 해서 0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흐름을 잡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현이도 아주 잘했어요. 0 나왔으면 지금 거의 다 성공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알겠죠? 이게 어렵다,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맞아요.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어려워요. 이 스텝2부터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3번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13번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요거 별표를 설명을 잘 들으시고 집에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필기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하세요.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n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 계산이 된다를 이용을 하래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중학교 거 하면서. 근데 그냥 n제곱 플러스 n 아니에요? 맞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가 나온 거고요.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45 곱하기 50하면 얼마니? 45, 54, 2450분의 1을 계산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요. 못 풀거든요, 우리 이거. 못 풀거든요, 그렇죠? 통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2450분의 1로 통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치?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 과정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통분할 겁니다. n 플러스 1분의 1을 빼는 걸 통분을 하면 분모는 n 곱하기 n 더하기 1이 되고요. 양변에 똑같이 여기에는 n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그래야지 곱하기 1이니까 값이 안 변하는 거였어요. 맞나요? 지은이 화면 잘 보고 있니? 네. 자, 그러면 통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더하기 1이고 이 친구는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입니다. 빼면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빼니까 1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왜 편하냐? 1 곱하기 2분의 1을 우리는 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이제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계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계산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 연결이 덧셈 연결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로 계산하면 되고 쭉 가서 49분의 1 마이너스 그냥 51로 1에다가 마이너스 50분의 1이에요? 맞죠.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 이제?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그거 1 빼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다 속어 같아. 계속 쭉 되다가 요렇게까지 오겠네. 최종적으로는 1 빼기 50분의 1 답이 50분의 40. 49입니다.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텔레스코핑 썸이라고 되겠나요? 필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필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꼭 해보셔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과정을 직접 그 문자인 상태로 통분을 해서 이 과정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그래야 두 개가 똑같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여러분, 그래요. 그 수업은 끝났고요. 우리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학원에 안 올 거예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간 하루에 40분인데 여러분 하루에 40분 동안 집중해서 문제 풀잖아요? 40분 동안 문제 집중해서 풀잖아요. 우리 지금 숙제 60문제예요. 그쵸? 40분 동안 집중해서 풀면은 정말 10문제, 15문제, 뭐 쉬운 문제 앞에 스텝 1이라고 하면 20문제까지도 풀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맞죠? 효율적으로 계획 세워서 네, 주말 좀 알차게 보내길 바랄게요. 알겠죠? 오케이? 네, 학원 안 나온다고 숙제 대충 해도 그런 게 아닙니다. 알겠죠? 네. 그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선생님의 그 환상적인 콜라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토요일 날 못